예, 반갑습니다. 김원의 행복골프 별소리입니다. 김원입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선생님, 지난주 방송에서도 아마 다뤘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레슨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글을 두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한 분은 소수담님께서 제목을 골프 레슨 받지 마라. 물음표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이어서 로이님께서 골프 레슨 받지 마라 2 해가지고 두 분이 글을 올려주셨고요. 그래서 요 관련 주제를 갖고 또 얘기를 드릴게요. 뭐 발제를 좀 잠깐 해드리면, 소수사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입문 시 3개월 동안 본인도 실내 연습장에서 레슨을 받았었고, 지금도 그게 이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레슨을 받으려면 일단 레슨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데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레슨의 대부분은 스윙 만들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스윙이 좋다고 해서 꼭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좀 이런 의견들을 올리셨고요. 그래서 뭐 이분은 그렇게 해서 독학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로이님께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레슨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레슨을 받는 사람, 즉 골프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두 개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제 소수담님의 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31개의 댓글이 일일이 다 봤거든요. 예. 근데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이야기를 보면 다 맞는 이야기. 자기의 경험. 왜냐면 뭐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나는 레슨 받았더니 효과가 있었어. 나는 레슨 받았더니 효과가 없었어. 그 개별적 사실들을 우리가 뭐 가타부터 그 사람의 경험이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이 주제로, 그러니까 레슨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주제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이제 댓글도, 여러분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그 글들을 좀 읽어보세요. 이거는 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코끼리를 그냥 더듬고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층위가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 저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골프 레슨 무용론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프 레슨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덜 하지만, 사적인 강의를 하러 가는 자리거나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는 더 세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면 배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네.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레슨 받지 마라. 그러니까 레슨 받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레슨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꼴 독학이잖아요. 스스로 혼자서 배우는 네. 거. 근데 그러면 이 얘기 자체가 배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넌 뭘 떠드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배움이 필요 없다면. 근데 저 엄청 떠들잖아요. 골프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이런 이야기, 이제 제가 이제 레슨 무용론자로서 어떤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전제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제가 미국 가서 레슨을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의 레슨을 바라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레슨이 굉장히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배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댓글에 이제 누군가 써놓으셨는데, 아니 인터넷에서 보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레슨 프로와의 조우가 없는 것이지, 이런 거는 그럼 배움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프를 아닌 어떤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 자체가 배움과 가르침의 연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책이든 아니면 스승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문화든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적 관계 속이라고 하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 집안의 분위기든 모든 게 배움과 가르침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에서 나 혼자 알아서 할 게가 독학인가? 그렇진 않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누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말로 하는 레슨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개선이 잘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구를 쓰든지 어떤 연습 방법을 제시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모양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적질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론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질 펴라, 움직이지 마라, 고정해라. 아니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냥 아름다운 모양의 스윙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스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야죠. 이왕이면 진짜 폼 좋다, 시원시원하게 친다 이래야지. 뭐 너 왜 이렇게 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상스러운 스윙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레슨의 결과더라는 거죠. 오히려 필드 나가서 거의 뭐 몸이 어디 아파 싶은 스윙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런 어떤 자기 몸이 소화할 수 없는 지침의 결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상스러운 스윙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내가 이렇게 팔이 안 뻗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이상한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자기 몸이 소화해낼 수 없는 지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모양 만들려고 그러고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 상태를 개선해 줘야 되고요. 몸 상태를 개선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스윙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어떤 연습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스윙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대충 쳐도 돼. 그냥 맘대로 폼 나빠도 돼. 이건 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렇게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저는 아름다운 스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스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현재의 몸 상태가 허락하는 최적화된 스윙. 이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그럼 이걸 더욱더 아름다운 그야말로 프로에 유사한 스윙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 상태를 개선해 가야지. 아니 이게 회전이 안 되는 사람이 억지스럽게 막 이렇게 친다 그러면 여기는 돌아가지만 딴 데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워지질 않아요. 억지스러워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이가 얘기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공감하는, 좀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공감하는 측면도 있는 건 뭐냐면, 자, 그렇게 개선하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본인의 노력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스윙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몸 상태를 개선하고 반복을 통해서 그걸 익히기 위한, 아니 제가 연습 방법을 가르쳐 주면 뭐예요? 빈 스윙 몇 번씩 해라, 뭘 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기다가 뭘 해야 된다고 알려서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레슨인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약을, 정말 좋은 의사여가지고 이 친구의 병에 대해서 뭔가 약을 지어줬어요. 안 먹으면 무슨 병이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승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레슨 현실에서는 스승들이 너무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웠던 대로, 자기가 프로가 되는 과정에서 익혔던 대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양 만들기 레슨, 시계 레슨도, 그럼 주니어 선수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세계 무대에 가서 할 수 있느냐? 모양 만들기식 레슨이든 무슨 레슨이든 간에 프로들은, 주니어 선수들은 무지하게 많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방법론이 좀 잘못됐더라도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저는 주니어 선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일루 가든 간에 무지하게 연습을 하니까 여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근데 아마추어들은 보세요. 무지하게 연습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루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가면 이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를 무수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할 때 제가 층위가 다른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레슨의 현실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제가 오늘도 오다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헬스 레슨 포함 5만 원. 막 이렇게 붙여져 있다고. 레슨 포함 5만 원.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쫙 서 있는데. 뭘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걸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골프 레슨이 병적인 레슨이 많더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못된 교육 방법론과 철학으로 가리키는 어떤 레슨의 현실이 저는 비판적으로 인식돼야 된다. 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에 관해서 저는 배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해야죠, 공부. 그걸 레슨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서로 이게 맞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공부라고 생각해 보면 평생 사는 일이 공부인 거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오히려 말단의 현상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작금의 레슨이라는 것은 현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냥 조변 섞게 하는 현상을 가지고 서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런 레슨은 저는 여전히 비판적이고 그런 레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레슨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배움의 방식을 뭐 책을 통해서든지 동영상을 통해서든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좋은 스승을 찾아서 그분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같이 먼저 친 친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한 배움의 한 방식이라는 거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레슨 시장의 현실을 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에 의견 있으시면 많이 댓글 글 올려주시고요. 오늘 행복골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